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5일 국토부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로 접수가 끝나는 전국 공동주택 1,420만 5,075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였던 2007년 5만 6,355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총 3만 7,410건이었습니다. 국토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구간별 전국 아파트 물량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아파트는 40만 6,167가구로 서울 전체 공시대상 아파트의 약 24.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비율은 2019년 12.3%, 2020년 16.8%로 확대됐고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졌으며 9억 원 이상 아파트 가구 증가율도 지난해는 28.2%인데 반해 올해는 47.2%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만 특별 공급 기회가 부여되며 중복 특별 공급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난 5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29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 공급 비율 등의 행복청 고시를 개정한다고 행정 예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주도와 서초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이요 공동으로 기자회견에 나서기로 하고 인근 아파트와 연계해서 대응을 하거나 이의 신청 등 대책 마련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부가 얼마나 귀 기울여서 반영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하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 검색하시고 아래에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이신데요. 박영식 수장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수장님의 시선을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죠. 정부가 내놓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소식하고요. 3080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지난달 말에 연이어서 이제 주택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됐고 또 후보지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발표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기예정됐던 상황이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벌써 2차 후보지가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24곳이 될 테고요. 1차 18곳, 2차에 16곳 해서 이런 지역들의 이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약 2만 가구 정도 이제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 2만 가구 이상을 좀 늘려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결과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발표된 것은 일단 1월 4일 날 발표가 됐죠. 일단 선도구역으로 해서 8곳 지정이 됐고요. 실제로 역세권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고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지역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이제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죠. 개발의 어떤 그 탄력을 못 받아서 개발되기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이라도 그냥 방치가 되었던 그런 지역들이고요. 후보지로 선정된 8곳 주민 동의 후에 LH와 SH공사가 공공시행자로 지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LH공사와 SH공사, 주택에 관련된 현재 공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믿음을 현재 굉장히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시행자로 지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그대로 믿고 따라서
동의를 해줄지가 가장 큰 의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LH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가 또 지금 터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1차 후보지 같은 경우는 흑석동과 양평동, 용두동, 봉천동, 신설동, 또 영등포구, 양평동, 또 신문로, 강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존 세대수보다 예상 세대수가 당연히 늘어날 테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공공이 또 참여를 해서 공공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은 뭐 지난해 발표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2차 후보지가 3월 말에 발표한다고 이미 예정이 됐었기 때문에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16군데입니다. 16군데 상계동부터 천호동, 금호동, 숭인동부터 신월동, 그다음에 거여동, 전농동, 중화동, 성북, 장위, 신길. 굉장히 열악하고 좀 어떤 주변 여건들이 좀 개선이 안 되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을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뭐 똑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똑같고요.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50%를 임대로 공급을 한다. 현재 실제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용적을 높여서 층수를 더 높게 지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재 세대수가 늘어난 부분에서 50% 정도는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고요. 전체 20%는 공공임대로 활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 50%, 공공임대가 20%, 그다음에 공공지원임대가 5%, 일반 분양이 25%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봤을 때 공공재개발 예정 구역 지정이 이제 7월 달입니다. 지정을 하겠죠.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후보진 발표가 됐으면 구역을 지정해서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그 범위를 잡아주는 게 이제 7월 달,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가고 10월 달, 그리고 정비구역 및 시행자가 지정이 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요. 정시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또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일 날 발표된 내용, 31일 날 발표된 내용은 3080 주택 공급 사업 요약입니다. 3080 주택 공급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난 2월 24일이죠. 24일 발표됐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개발 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역세권 중공업 저층 노후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발표된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역세권과 중공업, 그다음에 저층 노후단지. 이렇게 후보지가 선정된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든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을 하든 아니면 주거산업 융합지구,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또 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또 주민들의 실제적으로 어느 참여율을 더 높이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겠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소규모 정비사업 역세권부터 중공업, 그다음에 도시 재생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지난 2월 24일 날 발표됐던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 선도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1차 선도구역은 실제적으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선도구를 지정을 해서 여기에는 21개 구역을 지정을 하고 역세권, 중공업, 저층주거 말씀드렸던 도심 복합사업이죠. 도심 복합사업 역세권 9군데, 중공업 2군데, 저층주거 단지가 10군데 해서 현재 4군데 지역을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과 도봉, 영등포, 은평구가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은 선도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조치, 금년 중에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하는 지역 같은 경우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발표된 내용,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을 보게 되면 2021년 2월 4일에 발표됐던 내용이죠. 이걸 보게 되면 현재 토지주의 현재 수익률을 최대 30%까지 보장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대로 보장을 해줄 테니 동의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노후도라든가 그 주변에 대부분 다 말씀드린 대로 전철역 주변이죠. 역세권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철역과 가까운 지역 주변으로 개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업 지역은 도봉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봉 지역의 창동과 창동 주민센터 인근.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용도가 준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를 현재 용도에 관련된 사업을 또 더욱더 주택 공급으로 전환을 해서 실제적으로 주택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저층 주거지,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대부분 다 도봉, 영등포 또는 은평구 이런 지역들이 저층 주거지들이 많죠.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들,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후도가 높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76%부터 92%대까지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을 현재 1종과 이제 1, 2, 3종 주거 지역에 이제 들어가 있던 부분들 공급을 어느 정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실제로 주택 공급량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현재 그 주거지 환경도 개선이 되고요. 주택 공급까지 되고 그 주변 변화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 떠나서 일단 보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게 정리정돈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주변에 어떤 부동산 인프라 또는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또 부대 시설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떤 점에서 이득적인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주하고 계신 현 지주분들이 과연 동의를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선도 후보지 21개 구역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민간 재개발과 3080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라는 내용을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현행 사업과 용적률 142%, 평균 142%를 민간이 재개발하게 되면 269%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80 사업으로 해서 주택 도심 복합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역세권을 뺀 역세권 같은 건 279%고요. 나머지가 38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대비 238%가 늘어날 테고요. 기존의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가 상향되기 때문에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세대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현행의 582가구가 854가구로 바뀌지만 3080 도심 복합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1195가구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세대수 늘어나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추가 분담금도 줄어든다. 63.9%대까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또 90.5%대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뭐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독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3080 사업 추진 일정 보게 되면 7월 달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재개발, 공공 재개발 사업도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7월 달에 예고 지정 관련 발표를 하고 민간 제안을 해서 통합 공모 결과를 발표하겠다. 민간 자본도 좀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공 재개발과 도심복합, 3080 도심복합 사업에 관련된 내용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방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요. 현재 그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입지 여건 우수하지만 10년 이상 방치된 지역에 있는 노후도가 높은 주택들을 먼저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건물들을 철거를 하고 새롭게 짓는 건 맞지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방식, 기존의 이제 재개발 재건축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동안에 토지주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80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이사 대책, 올해 2월 4일 날 나온 대책에 보게 되면 토지 납입 방식입니다. 토지 납입 방식은 사업 기간 동안에 LH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사업 후에 반환을 하는 조건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주변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소유권을 전부 LH나 SH총사에 현재 반환을 해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넘겨주고 난 후에 정말로 이걸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느 조건이 되는가라는 일단 공기업에 대한 믿음 자체가 조금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겠냐라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겠죠. 사업 시행자는 공공재개발은 당연히 공공단독 또는 공공조합 조합이 들어갈 수 있겠죠. 3080 같은 경우는 공공이 단독을 합니다. 단독을 하고요. 기업분에 대해서는 조합원 분양분의 제외 50%는 공공임대, 공공지원임대, 지분형 주택으로 지들어가지만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현재 공공재개발 3080 같은 경우는 현재 기존 세대의 1.3배 이상 건축을 해서 전체 20-30%는 공공자가나 공공임대로 돌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사업성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성 보장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 같은 경우는 분담금, 실제적으로 기반시설 분담금이라든가 아무래도 현재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 분담금을 확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관리 처분이 떨어진 시점에서 각 호실별로 해서 현재 각 지주별로 해서 현재 지주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확정 부담금을 정하겠다. 더 이상 추가로 분담금을 받지 않고 이 금액만 내면 끝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3080 재개발 같은 경우는 확정 분담금이 아니라 내가 분담할 수가 없죠. 왜냐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확정 수익률 말씀드린 대로 토지를 납입했을 경우에는 확정 수익률을 30%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정 상환율의 용적률 같은 경우는 현재 똑같습니다. 종상회 또는 법정 상환의 추가적으로 120%대까지 또 기부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만 현재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별도의 특례가 없고요. 3080 같은 토지 면적 15%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15%까지는 현재 실제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떤 절차를 굉장히 축소를 시키고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또 도심복합 3080 사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여지지만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소유권을 넘겨주느냐 안 되느냐 확정 분담금이 있느냐 확정 수익률만 받느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도심 재개발과 실제 공공 재개발 사업이 3080 도심 복합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분명. 이럴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재 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실제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고요. 이번 정부에서 못하게 되면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서 해야 되지만 이것들이 과연 현재 공공기업을 믿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졌는지 그걸 먼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재개발 그리고 3080 주택 공급 계획까지 공통점 차이점까지 짚어봤고요. 진행 사항까지 풀어주셨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여러 이슈와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일정대로 착착 진행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고요. 소장님께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시니까 강남 지역의 부동산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주택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자, 시세는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먼저 주택을 찾아볼 곳이 강남 안에서도 법조타운,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초구 서초동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동의 주택의 매력은 어떨지 소개해 주시죠. 네, 신축 중인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고급 주택가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서초구 또한 이제 강남 지역과 서초구와 같이 고가의 아파트 단지가 워낙 많은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 또 이제 어느 정도는 현재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 환경 자체가 워낙 좋다 보셔야 되고요. 보시게 되면 현재 교육대학교 바로 건너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 IC,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이제 지혜화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그 주변 사업은 현재 주변에 있는 그 도로들 또 환경 또 오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소가 될 거고요. 복합 사업도로 통해서 저 이 지상 구간 같은 경우도 복합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 개선 사업도 굉장히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강남대로와 연결된 롯데타운이라든가 삼성 그 주변 연결돼 있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서초 방배권역이고요. 오른쪽에 강남 역삼 도곡 대치권역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양재와 관련된 또 서초면 REC 단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동서남북으로 현재 펼쳐진 고가 주택뿐만 아니라 현재 복합 사업들 또 현재 업무 단지들 이런 것들이 펼쳐진 지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변 환경을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변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주변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생활 환경도 중요하죠. 그 생활 환경 중에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얘기하는 8학군이 바로 이 지역이고요. 서초중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중고등학교들이 이렇게 걸어서 날 정도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학군 수요들이 끊임없이 이 지역을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예술의 전당과 연결된 아트밸리 문화 지구,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못하고 있지만 향후에 좋아지게 되면 이런 특화된 거리들, 이런 현재 활성화 지구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트럴 CC라든가 세빛 중덤선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된 클래식 악기 거리부터 또 관광 쇼핑 상권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여질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제 예술의 전당과 법조타운 그 주변의 종합병원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은 이미 완결된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삼성이라든가 이제 향후에 또 진행될 롯데타운들 또 그 주변에 직장인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직장인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부동산 시장을 또 자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말씀드린 대로 상층 구간이 현재 녹지 공간과 현재 이렇게 복합 사업지구로 현재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업무 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볼거리가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또 산책로 같은 또 주변의 생활 환경 여건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하 공간 개발하면서 지하로 현재 차도는 만들어주고요. 그 중에 서초YC와 반포YC 구간이 복합예술문화단지와 주거상업 밀집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근 시세가 굉장히 많이 폭등을 할 거다 보셔야 되고요. 남부터미널 전철역, 남부터미널역에 남부터미널이 있습니다.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지구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층 단지의 이용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현재 터미널, 이 터미널들을 현재 복합 사업을 통해서 주변 환경도 개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호텔, 쇼핑몰부터 해서 오피스,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단지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실제로 그 주변이 그만큼 더 많이 활성화될 여건들을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투자 금액은 9천만 원부터 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또 월세도 3천만 원 보증금에 월 120에서 13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부터 2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 고급주택가 위치한 우선 환경, 강남 서초 지역의 다세대 주택 앞으로 계속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투자 가치는 상당히 높을 거고요. 파라권 수요로 인해 지속적인 수요 발생하고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우수한 입지, 또 보유와 거주를 통해서 탁월한 재테크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인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자,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분리형 1.5룸 구조, 이번엔 오피스텔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 안에 직장인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거든요. 강남구 역삼동 가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오피스텔은 어떤 점을 보고 소개해 주실지 만나볼까요? 역세권, 초역세권이고요. 역삼역, 테헤란로 역삼역 도보 한 3, 4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된 물건입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주거와 업무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향의 전환이 가능한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우측에는 삼성로 국제로 복합지구가 있죠. 그리고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강남역까지는 걸어서 가능하고 그 주변에 이제 또 상권들이 대형 상권들이 있고요. 신분당선 연장선이 또 이제 곧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가 더 클 거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딱 중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하다. IT와 관련된 벤처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1인 창업가들, 현재 1인 사업자들이 많은 지역. 그만큼 이런 오피스나 주거까지 연결된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고요. 이 IT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2030들, 사회 초년생들, 현재 혼자 미혼인 그런 세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죠. 업무타운과 조성된 업무타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자 사는 인구가 많은 지역. 당연히 그 타겟을 위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프라 구축은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 전철역과 연결된 지역들 2호선 라인이고요. 또 수도권 광역 급행 버스부터 해서 전철망들, 각종 교통망들이 연결돼 있고 법원단지라든가 아니면 교통시설들뿐만 아니라 의료시설들까지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프라 구축이 잘 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오피스텔인데 불구하고 그 주변의 시세들은 월등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세 차익만 수익형만 보실 게 아니고 시세 차익도 가능한 주거 업무 겸용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현재 곧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죠. 업무와 숙박시설 37층, 업무시설 35층짜리가 두 동이 올라갑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단순하게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파생되는 기업체들 또는 현재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또 그 주변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또 개선되는 삼성동 같은 경우도 탄천과 송파 연결된 지역들, 그 주변에서
지하 구간 개발하면서 영동대로 통합 개발, 지하 구간의 GTX A 노선, C 노선부터 위례 신사선까지 현대자동차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판매 시설, 호텔, 공연장, 전시장, 컨벤션 센터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 시설이 개발되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역에서 연결되는 강남역까지도 현재 그 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계 개발 지구로 연결돼 있고요. 현재 표시되어 있는 부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토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시세 차익은 당연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2억 1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금액 2천만 원, 보증금액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은 대출 활용을 하시게 되면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 활용을 하시고, 투자 금액은 5,7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테헤란로 직장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당연히 풍부할 수밖에 없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되팔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급등으로 해서 시세 차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또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현재 고정적인 월 수입과 나중에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히 참고하셔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요, 1인 가구에 집중해 보시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분리형 1.5룸 오피스텔이었고요. 자, 그리고 무료 1:1 상담이 전화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실효성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박영수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이 좀 따뜻해졌으니까요. 이사님과 봄나들이 가는 기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이죠. 삼성동과 또 양재동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끝까지 지켜보시고 다 지어져 있는 곳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투자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쉽게 소개해 준다고 하니까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이네요. 자, 9호선과 수인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정역 역세권에서 오늘은 1.5룸과 방 2개짜리 다세 주택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가격 보시죠.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7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안에서도 첨단 업무 시설 그리고 랜드마크가 될 만한 개발 소식들이 가득한 삼성동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일단요 잠깐 이 입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동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아무나 이렇게 투자하시기가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데 오늘 준비한 것은 18제곱미터 이하 주거죠. 주거용으로 18제곱미터 이하는 아무 그런
뭐 토지 거래 허가 안 하셔도 되고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곳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금 뭐 서울뿐 아니라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선정릉역에서 뭐 한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보로 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 바로 이쪽은 강릉구청역도 가까이에 있고 선정릉역도 가까이에 있고 보면은 노선마다 가까이에 있는 게 뭐 9호선 있죠. 또 이쪽에 보면은 뭐 2호선 있죠. 여기는 뭐 7호선 뭐 이렇게 분당 뭐 수인선이라고 그러죠. 분당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바둑판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형 업무단지가 크게 들어올 예정이고 바로 또 강남구에 업무단지 또 여기 신사동 쪽에 또 업무단지가 많이 있죠. 요 병의원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뭐 그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묶여 있는데 지금 그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번화한 곳입니다. 뭐 가로수길도 있고 또 여기 또 잠실 관광유통단지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삼성동에서 쭉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큼 교통 좋고 여러 가지 그 개발 호재라든가 누구든지 삼성동 투자하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런 게 뭐 흔하지 않죠. 게다가 이제 백화점, 뭐 현대백화점, 뭐 이렇게 뭐 신세계, 현대, 롯데 이렇게 백화점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병원도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이렇게 갖춰 있고 또 코엑스몰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곳. 강남은 다른 곳에 비해서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따라올 수가 없고요. 게다가 이제 이 개발 호재가 이 삼성동뿐 아니라 주변으로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있고 영동도로 지하도시도 있고 이쪽에 삼성동 큰 개발 호재지만 바로 옆에 잠실 마이스단지도 개발 호재고요. 또 수서 역세권 이쪽도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롯데칠성 음료부지, 정보사 부지, 양지 오면 RNCD 특구 지역 이렇게 일자리가 자꾸 생기는 지역. 그렇지만 주택은 뭐 약 30만 채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부족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약 120만 정도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는 주거지가 더 오르지 않을까.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늦어지기 전에 빠르게 서둘러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에서 저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찾아보고 있지만 원래는 좀 투자가 힘든 곳이잖아요. 이렇게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큰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자꾸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오르는 폭을 누르기 위해서 허가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지만 지정이 풀릴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수철을 눌렀을 때 나중에 편안하게 손을 떼었을 때는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뛰어오른다고 그러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어떤 그 모티브가 된 게 이 삼성 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죠. 우리나라에서 최고봉입니다.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 연면적도 약 3배 정도 되는 그렇게 큰 그런 호재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해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쪽은 다 종상향되고 해서 업무 타운으로 이쪽으로 몰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는 그만큼 가치가 상승되고 이 주변으로 뭐 수혜 효과를 톡톡히 보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쪽에 육계동으로 건설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육계동으로 전시 컨벤션, 뭐 공연장 이렇게 육계동으로 건설되고요. 1,600석에 달하는 그 공연장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장도 뭐 축구장 한 3배 정도의 넓은 광장이 생기고요. 또 위에 그 전망대가 2층으로 굉장히 널찍하게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관광 명소까지 될 그런 위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영동대로 지하 6층까지 뭐 교통과 쇼핑과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고 또 이게 지하가 연결이 돼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랑 코엑스랑 연결이 돼서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상은 이렇게 광장으로, 넓은 광장, 서울 광장이 2.5배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쪽에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삼성역에서부터 쭉 뭐 강남역까지 지금 테헤란로라고 일컫는데, 이뿐 아니라 더 지나서 서초역, 또 교대역, 서초역까지도 이 테헤란로의 업무지 벨트로 일자리가 가득가득 모여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게다가 이제 양재 우면 R&CD 특구 지역이죠. 지금 이제 탑5 지금 뭐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AI죠. 그래서 이쪽은 AI를 첨단 산업이 몰려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이 교통, 차량 기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뭐 쇼핑이라든지 뭐 업무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일자리는 또 더더욱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업무지가 늘어나면 교통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교통이 복잡해지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과 급행으로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지상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녹지화하면서 이 고속도로가 아주 쾌적하게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삼성동 같은 경우는 GTX가 AC/D 노선이 이쪽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만큼 이쪽이 번화해질 수밖에 없는 요건을 갖추고 있죠. 예, GTX가 생기면 그쪽 지역도 뭐 개발이 되고 많이 좋아지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GTX가 생기면 이 중심부는 더 번화해집니다. 왜? 그동안은 1시간 넘게 걸렸던 게 뭐 20분대, 뭐 10분대, 20분대로 이 중심부로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중심부에서 돈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이 더 번화해지고 이쪽 가치는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KTX 저 북부 연장선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 위례 과천선도 이 강남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좋아지죠. 그만큼 또 뭐 여러 가지 이게 개발됨으로써 생활 편의 시설도 더 늘어나고 살기 좋은 어떤 강남구 삼성동이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는 롯데타워보다 더 높게 지어진다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이 착공 소식에 관심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거래가 제한된 구역에서 투자가 가능한 건지 가격에서 만나볼게요. 1.5룸과 투룸인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다음에 나올 거는 아마 제 예상에 투룸이 7억대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뭐 토지 가격이나 아니면 지금 뭐 그 자재값이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인건비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9천에서 6억 7천 지금 싸게 들어오실 수 있겠고요.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예, 우선 전세는 이제 제가 조금 낮췄는데 5억 2천에서 5억 9천으로 활용을 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한 7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한 6억 정도면 또 전세가 나간다고 하니까 한 7천만 원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이쪽은 월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월 150에서 180, 좀 월세 소득이 높죠. 예. 그래서 뭐 대출 한 40%를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 금액은 뭐 2억에서 3억, 2억 9천에서 3억 6천이면 이 똘똘한 한 채 투자하기 어려운 곳에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토지 거래가 제한돼 있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거래가 가능한 크기와 유형으로 1.5룸과 투룸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자, 신분당선 양재심리숲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가격은요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6천5백만 원 예상되나요? 자, 양재 시민의 숲 가보셨죠? 정말 그 도심 안에서 녹지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보이는데, 자, 서초구 양재동 주택 주변의 입지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이 강남 쪽은 입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 좋죠. 이쪽은 또 학군이 많이 따라다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명문 학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게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는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아이들 자녀들 뭐 중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6년, 뭐 이쪽 강남 지역은 초등학교 3학년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쪽으로 학군 때문에 이렇게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 학원가가 이 서울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방학 동안 와서 또 지방 학생들이 또 이쪽에 집을 얻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뭐 물론 서울에서 강북 쪽에서도 이 학원 때문에 부모님들이 밤에 기다렸다 가시기도 하죠. 예, 우선 좋은 곳은 이제 이 GTX가 C노선이 양재역으로 들어옵니다. GTX C노선이 A, B, C면 세 번째 아닙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A노선 끝나고 C노선이 먼저 건설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례 과천선도 이 양재역의 시민의 숲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다세대 주택 쪽은 이 초중고가 다 몰려 있는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으로 또 이번에 이제 공약을 했는데 원래 이쪽 저 지역에 역사를 둘까 말까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두 분 서울시장 후보님들이 다 이쪽에 역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역도 또 가까이에 들어올 예정에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게 더 낫겠죠. 여기 들어올 때보다도 우선 중요한 게 이제 생활 인프라, 자연 인프라 잘 갖춰져 있죠. 이쪽에 뭐 구룡산 있죠. 또 이쪽에 양재 시민의 숲, 말죽거리 공원 이렇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병세권 그러죠. 예, 세브란스 병원이 있고 양쪽으로 삼성 또 서울병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쪽도 있고 요즘 또 벚꽃이 흐드러지게 폈는데 양재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는데 양재천은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만큼 생활 인프라도 잘 돼 있는 반면 자연 인프라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가는 그런 지역이고요. 우선 이쪽 지역 보면은 굉장히 소득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몰려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이쪽도 일자리가 자꾸 늘어납니다. 예, 바로 인근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크게 도미노로 쭉쭉 이쪽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대치동까지도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치동 근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롯데 칠성 음료 개발 부지, 정보사 부지, 양재우면 R&CD 특구지역, 수서 역세권, 잠실 마이스 단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난다. 그렇지만 주택은 강남 쪽은 뭐 공공개발도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만큼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녹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청년층들도 몰려들고 그리고 병세권에다가 학군이 좋기 때문에 연령대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GTX A노선 다음으로 이제 착공이 되는 C노선 개발 호재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쪽은 이제 뭐 그 큰 개발 호재의 수혜지다. 도미노로 다 밀려오죠. 이 강남 전체가 굉장히 그 개발 호재의 그 수혜를 보는 지역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렇게 쭉 크게 건설이 되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들 강남 땅값이 아주 대규모 개발 호재 때문에 많이 움직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파가 큰 곳이고요. 예, 영동대로 지하도시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교통이 여러 가지가 편리하게 다시 들어오면서 지하로는 여러 가지 업무단지나 뭐 쇼핑이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하로 서로 연결되게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연결되고 코엑스까지도 연결돼서 지하 도시가 탄생한다고 그러는데 요 지역만도 야구장 30배 지하 넓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쪽을 합하면 굉장히 더 넓겠죠. 지하 도시 위에는 또 이렇게 광장이 서울광장 2.5배 널찍하게 또 광장이 생기니까 이쪽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되겠죠. 게다가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여기뿐 아니라 삼성타운은 건설이 됐고요. 이쪽으로 또 종상향이 돼서 쭉 서초역까지 업무지가 또 늘어납니다. 업무지는 계속 늘어나죠. 예, 서리풀 터널 뚫렸죠. 이 위에 또 정보사 부지가 완전히 4차 산업으로 이쪽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거점 또 그 어떤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그만큼 또 예술까지도 끌어안고 살 수 있는 그런 덤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곳이죠. 게다가 이제 이 양재 우면 R&CD 특구 지역 이게 원래 한 5년 전에 발표됐었는데 강남 지역이 자꾸 집값이 오른다고 조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GTX C노선이 원래 C노선이 이 양재까지 오려면 삼성역에서 가깝잖아요.
근데 왜 오겠어요? 그만큼 이쪽에 업무지가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RNCD 특구 지역의 지역특과 권역 안에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발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선 이쪽에 대기업들, 탑5라고 그러죠. 대기업들, 연구소들, AI 연구소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은 앞으로 AI의 어떤 중심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그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2023년에 양재동으로 들어오고요. 이 양재동 하면 영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석박사들이 많이 오고요. 또 도시 첨단 물류 단지가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뭐 서울시하고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택배 주문하잖아요. 택배가 2시간 안에,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2시간 안에 도착한답니다. 그래서 이 강남 쪽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이 더 편리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지하에 아예 이 쓰레기까지 아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벽하게 그렇게 설치가 되니까 뭐 환경적으로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수서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로 뭐 역사만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업무, 주거, 상업 뭐 이렇게 공통적으로 개발이 되죠. 통합 개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또 완행 급행으로 이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이쪽이 개발이 되고 큰 개발 호재들이 많으면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죠. 그래서 교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지하로 건설되면서 지상으로는 이렇게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도심이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GTX 신호선 항상 주목해서 보세요. 양재역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삼성역에서 양재역 가깝죠? 가까운데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시면 그만큼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신분당선, 연장선, 삼성동까지 쭉 연장이 되죠. 남북으로는 신분당선이 골드라인이랍니다. 9호선 가로축으로 9호선이 골드라인. 또 이게 남북으로는 신분당선이 골드라인 더 연장이 되고 편리하게 바뀌고요. 위례 과천선 들어오죠. 위례 과천선이 요 포위 사거리에 들어올 예정이 요 빨간 쪽으로 요번에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빨간 쪽으로 여기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수서 광주선도 또 편리하게 광주까지도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살기 좋은데 주택은 늘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잘 안 늘어나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리스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조금 없고 앞으로도 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GTX 신호선이 왜 양재를 지나쳐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여기에 일자리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해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역시 강남권이라서 그런지 호재가 참 스케일이 크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또 강남권이라서 비싸다는 인식도 있으셔서요. 여기 양재 쪽에서 만나보는 투룸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곳은 다 지어져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고 그만큼 가성비가 높고 좋고 좋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뭐 4억 5천에서 4억 6,500인데 전세를 이용하시면 3천에서 3,500인데 어떻게 3천에서 3,500 가지고 집을 살 수 있어요? 이 전세를 맞추는 조건, 요게 잔금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돈은 3천에서 3,500만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건 요 전세금이 맞히는 조건으로 이렇게 3천하고 3,500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은 보증금은 이제 조금 변화가 있죠. 보통 뭐 3천만 원에서 110만 원 월 13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대출 40%를 활용하시면 뭐 이건 1주택자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억 4천에서 2억 4,500이면 뭐 투자를 하셔서 그 수익도 보시고 뭐 차익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요즘 강남이 돌았으면 토지값이 오르고 뭐 이 주택 건축비가 계속 오르고 있답니다.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조금 다가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은 직접 나와서 확인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금액도 금액이지만 주택 찾기가 자체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합니다. 서초구 양재동까지 다녀왔고요. 자, 이사님과 함께 1:1 오프라인 무료 상담도 나눠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무료로 1:1 맞춤 상담 도움 준다고 하거든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자,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있는 거 아시죠?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